1번을 뽑으신 분들, 자, 먼저 이번 달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전차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최근까지 좀 마음이 답답하셨을 수가 있어요. 연애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거나 한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연애 말고도 일이나 돈, 공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자리에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직이나 여행, 새로운 모임, 새로운 일정처럼 생활 반경이 조금 달라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평소에 잘 나가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약속이 많아지거나 여기저기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도 함께 늘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조 오라클 카드들도 같이 보면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고 싶긴 한데 누군가에게 너무 묶이는 관계는 이제 싫으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생활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카드도 같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냥 가볍게 연락만 주고받는 관계보다 제대로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솔로 분들은 특히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으시고요. 정말 내 이상형에 가깝다거나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마음을 열게 되실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한 번 더 보게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연애보다 내가 직접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쪽으로 연애운이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바꿔놓는 일이 무언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펜타클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앞에서 전차가 나와서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앞으로 가는 모습이 강할 줄 알았는데요. 이 펜타클을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두 명일 수도 있고요. 꼭 사람이 두 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릴 건지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볼 건지 이런 선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가 어느 날은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반응이 좀 애매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셨다가 몇 번 이야기를 해보고 만나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확 끌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내 스타일이고 말도 잘 통하고 나한테도 꾸준히 잘해주는 게 보이면서 마음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번 달에는 일정이 자꾸 바뀌는 모습도 있어요. 만나기로 했다가 한번 미뤄진다거나 연락이 잘 되다가 서로 바빠서 텀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의 속도가 조금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게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말 여러분들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바쁜데도 다시 약속을 잡는지, 연락이 끊겼다가도 먼저 이어져 오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주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말로만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한 사람 쪽으로 점점 정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연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고민보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볼게요. 자, 여기 완드 에이스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이 사람은 좀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막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본인만의 에너지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움직이는 타입일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요. 취미나 목표도 분명한 편이라서 가만히 늘어져 있기보다는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도 좀 생기가 있고 활동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옷을 입거나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취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한번 눈길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 분들은 이번 달에 이런 뉴페이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했던 이상형과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딱 이상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모보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말할 때 자신감 있고 행동이 빠른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친구 소개나 지인 모임, 직장, 학교나 취미같이 여러 번 마주칠 수가 있는 곳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 번 우연히 만났는데 연락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 중이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이번 달 들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표현도 별로 없고 그냥 아는 사람처럼 지냈는데 상대가 갑자기 먼저 말을 많이 걸거나 연락을 해오거나 같이 뭘 하자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근데 완드 에이스가 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엄청 깊은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단정하진 않을게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끌림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생기면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거든요. 만나자는 이야기를 먼저 한다거나 연락할 이유를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핵심 인물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든 조금 알고 난 뒤든 연애하고 싶다는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6컵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 완드 에이스가 나와서 처음에는 끌림이 좀 빠르게 생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6컵까지 보니까 이게 그냥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야기를 해볼수록 여러분들이 되게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뉴페이스인데도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게 이야기가 잘 통한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거나 예전에 했던 경험이 비슷해서 공감대가 빨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졌다가 갈수록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시는 모습이에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카드가 더 재밌는데요. 상대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관계라면 예전에는 그냥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신경이 쓰인다거나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어느 날 유난히 예뻐 보인다거나 이런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엄청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말했던 걸 기억해 놨다가 다시 물어본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을 기억한다거나 별일이 없는데도 연락을 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은근하게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뉴페이스라면 첫 만남 이후 다시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 할 수가 있고요. 짝사랑 상대라면 단체에서만 이야기하다가 둘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완드에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냥 편한 친구 사이로만 보지는 않을게요. 상대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의식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쪽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관계라도 이번 달 들어 상대 쪽 감정이 따라오면서 두 사람의 온도차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결국 이번 달 안에 상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신호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둘만의 시간을 실제로 만들려고 하느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인이 있으시거나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킹 펜타클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일단 두 분 사이에 애정이 없어서 흔들리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 분이 관계를 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번 만나면 오래 만나고 싶어하는 타입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답답할 순 있습니다. 일이나 돈, 공부, 자기 목표처럼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애를 한다고 자기 생활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연락은 이렇게 무뚝뚝하지? 왜 먼저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썸을 타고 계신 분들도 이 사람이 마음은 있는데 관계를 빨리 정하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마음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왜 고백을 안 하지? 싶으신데 상대는 조금 더 만나보고 진짜 오래갈 사람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커플분들은 이번 달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 약속이 바뀐다거나 서로 연락하는 횟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거나 데이트에 돈을 쓰는 방식이나 앞으로의 계획에서 생각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상대가 무뚝뚝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했을 때 미안해 하고 달래주는 것보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서 더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킹펜타클 자체는 쉽게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정 표현과 상대가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락이나 표현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이 사람은 책임지고 옆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갈등이 생긴다면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이 차이가 계속 쌓이다가 터지는 모습이 강하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기존 상대와 이번 달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솔직히 카드가 좀 세게 나왔어요. 앞에서 킹펜타클을 보면서 상대가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달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번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커플분들은 연락 문제나 약속 문제, 상대의 무심한 태도 같은 걸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나도 이젠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싸움이었는데 예전에 서운했던 것까지 다 나오면서 생각보다 크게 다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계속 만나는 게 맞냐는 이야기나 잠깐 시간을 갖자는 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썸인 분들은 계속 애매하게 연락만 이어지던 관계라면 한쪽이 이제는 이 상태를 끝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끊어본다거나 상대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10소드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이라고 보진 않을게요. 이 카드는 기존의 방식이 끝난다는 의미도 강하거든요. 계속 한쪽만 참고 맞춰주던 관계라면 이제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운 다음에 상대가 여러분들이 진짜 떠날 수도 있겠다는 걸 느끼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며칠 정도 연락이 줄었다가 상대가 먼저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오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썸 관계도 한번 멀어졌다가 오히려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두 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냥 예쁜 데이트나 선물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꺼내놓는 일이에요. 이걸 잘 넘기면 오히려 커플은 관계가 더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썸은 애매한 상태를 끝내고 연애로 갈지 아닌지가 확실해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솔로분들을 한번 볼게요. 솔로분들은 이번 달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보다 정말 여러분들 이상형에 가까운 뉴페이스가 들어오거나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짝사랑 상대와 관계가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여기 여사제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처음부터 엄청 시끄럽게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관심은 있는데 처음에는 살짝 눈치를 보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뉴페이스라면 직장이나 학교, 공부하는 곳, 취미, 모임처럼 계속 얼굴을 보게 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이나 SNS처럼 처음에는 서로 이야기를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내 이상형에 꽤 가깝다는 생각은 하는데 바로 티를 내지 않을 수가 있고 상대도 여러분에게 관심은 있는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서 완드 에이스하고 6컵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혼자만 좋아하다 끝나는 짝사랑으로 보진 않을게요. 서로 끌림도 있고 만나면 편한 느낌도 있어서 접점만 생기면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짝사랑하는 분들은 상대가 이전보다 여러분들을 좀 더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친하게만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같이 있는 걸 보고 괜히 신경이 쓰인다거나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갑자기 관심이 커질 수도 있고요. 뉴페이스라면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도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말을 걸 이유를 만들거나 사소한 걸 묻거나 단체에서 헤어진 뒤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둘만의 약속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월말쯤 고백 이야기가 실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금 신중한 분들은 이번 달에 서로 좋아한다는 걸 확인하고 썸까지 간 다음 달 초에 연애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분들은 이번 달에 사람 자체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초반에 서로 조금 조심스러워서 속도가 늦어 보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이성이나 과거 사람 같은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왕제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이 카드가 변수 자리에 나와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솔로분들은 이상형에 가까운 뉴페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외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잘해주고 챙겨주면서 마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내가 계속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굳이 이 사람만 계속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라고 해도 상대가 두 사람을 두고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해요. 커플이나 썸인 분들은 상대 주변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이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나 연락을 자주 하는 이성이 있어서 괜히 질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왕제 카드 하나만 보고 바람이나 제3자 관계를 확정시키는 어려워요. 그냥 상대가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친절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정도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겨서 상대가 질투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과거 인연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기다렸는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니까 과거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와도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시는 거죠. 예전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있나? 새로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걸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쓰고 꾸준히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결국 여러 가능성 중에서 행동이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짝사랑을 하시거나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상대가 이번 달에 실제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행동운이 좋다고 볼게요. 특히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가 정확히 무슨 마음인지 몰라서 답답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뭔가 말을 걸거나 연락할 이유를 만들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단체에서만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면 따로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별것 아닌 걸 물어보면서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거나 먼저 약속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매지션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카드라서 상대방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꽤 높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주면 이 사람도 자신감이 생겨서 연락 횟수가 더 늘어나고 둘만 만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비슷해요. 상대가 여러분들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보고 싶다고 직진하기보다 예전에 같이 알던 이야기나 물어볼 것, SNS 같은 걸 핑계로 말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한번 시작되면 그냥 잘 지내냐 하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이성은 없는지, 예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계속 확인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재회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연락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만나고 나면 우리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냐는 식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상대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연락만 받고 끝나는 것보다 만남이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 이번 달은 멈춰있던 관계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연애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달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 매지션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월말에는 관계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요. 근데 달 카드가 나오니까 모든 분들이 이번 달 안에 완전히 답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솔로 분들은 이상형에 가까운 뉴페이스하고 연락도 시작되고 실제로 둘이 따로 만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실 수가 있고요.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상대가 먼저 연락하거나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예전보다 관계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한번 헷갈리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백은 안 하지? 어제까지 연락을 잘했는데 오늘은 왜 조용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관계 확정 앞에서 조금 신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이번 달 후반에 실제 고백까지 받고 연애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느린 분들은 이번 달에 썸이 거의 확실해지고 다음 달 초에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커플분들은 앞에서 10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크게 싸우거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바로 끝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부딪힌 뒤 다시 이어가면서 진짜로 상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매지션 때문에 연락이나 만남은 기대해 볼 만한데 재회 확정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달카드에서는 무엇보다 혼자 상상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 연락이 조금 늦다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바로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단정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먼저 지치실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달 초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움직이고 중반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후반에는 연락과 만남이 실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연애운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있는 달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등장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다만 최종적인 연애 확정이나 재회 확정은 이번 달 후반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들 이번 달 연애운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를 보니까 8펜타클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최근 여러분들은 연애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빴다거나 공부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돈이나 자기 관리처럼 내 생활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아예 싫어하는 건 아닌데 굳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특히 솔로분들은 주변에 이성이 있어도 대부분 일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사람 정도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 오라클 카드까지 같이 보면 이번 달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연애 흐름이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공적인 관계로만 보던 사람과 사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예상보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의미가 강해요. 원래는 그냥 같은 회사 사람, 같은 모임 사람,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 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카드까지 나온 걸 보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가는 느낌도 아니에요. 서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일정이 생긴다거나 우연히 둘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연애운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확 빠져드는 흐름보다는 사람 자체를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뒤로 갈수록 이성적인 관심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연애 상대로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번 달 초반부터 평소보다 자주 마주치거나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컵 4번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별 감흥이 없고요. 누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도 귀찮다, 지금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거나 연애에서 조금
지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처음에는 예전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컵 4번 카드가 눈앞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쁘거나 힘든 상황에서 별말 없이 도와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공적인 관계라면 일을 같이 하거나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성격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재미있는 면이 있다거나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짝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대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계속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반응이 없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해 행동이 부족하다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사람만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사건은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연애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 달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컵 7번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알기가 어려운 사람일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랑 실제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친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도 많고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과는 아직 서로를 깊이 모르는 공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직장이나 같은 조직, 학교, 업무적으로 연결된 사람처럼 얼굴은 알고 있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사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은근히 궁금해지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떨까?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연애 상대로 딱 정해놓고 보는 것보다 이 사람 괜찮다, 일을 잘한다,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인간적인 호감이 먼저 생기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생각이 많은 편일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보는 성향이라 감정 표현이 빠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외적인 분위기도 확 튀는 스타일보다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일 수가 있고 옷이나 말투도 자기 취향이 은근히 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잘 어울리는데 누구에게나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그냥 원래 친절한 건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컵 7번은 관심이 없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에 대해 이것저것 상상하고 궁금해하면서 아직 확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번 달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은둔자 카드가 떴거든요. 이걸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생기더라도 바로 티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감정을 느끼면 바로 표현하기보다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조금 더 지켜보고 싶고 괜히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지금의 공적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라면 더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은근히 오래 기억하고 혼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일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묻기 전에 먼저 살펴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둔자가 관심이 없어서 멀어지는 모습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컵 7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지금은 그 궁금증을 자기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행동이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업무 이야기나 필요한 질문처럼 자연스러운 이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상대가 나한테 별 관심 없나 싶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관심이 생길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타입일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장난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끌리는 부분은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는 태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달 상대 마음을 확인하려면 큰 고백을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기회를 자꾸 만든다든지 사소한 걸 기억한다든지 둘이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대화가 길어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현재 연애 중이거나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을 볼게요. 여기 팔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두 분 사이가 편하게 쭉 흘러가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썸 관계라면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 누가 먼저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지 눈치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상대가 먼저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고 상대는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은둔자가 나온 만큼 상대 쪽이 먼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이어져도 업무 이야기나 일상 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만나는 것도 둘만의 데이트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건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커플분들은 조금 다른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울까봐 참는 모습이 있어요. 연락 횟수나 만나는 시간, 상대의 무뚝뚝한 반응 같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한쪽이 제대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쌓아두면서 오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여러분들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정확히 모르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이달 초중반에는 실제 문제보다 서로가 혼자 생각해서 만드는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잠깐 연락이 줄거나 둘 사이가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팔소드는 완전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정말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결국 누군가 한쪽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갈등의 핵심은 큰 배신이나 제3자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숨기고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렇게 답답했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이 카드가 나와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볼게요.
앞에서 팔소드 때문에 서로 생각만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계기가 생기면서 관계가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둘이 원래 같이 있을 예정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거나 일정이 바뀌면서 둘만 이야기할 시간이 생긴다거나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둘이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공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썸이라면 이런 우연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던 두 사람이 예상보다 오래 같이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로에 대한 느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가 생각보다 재미있고 편하다는 걸 알게 되거나 서로 비슷한 취향과 생각을 발견하면서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커플분들도 한동안 싸우거나 어색했던 관계가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풀릴 수가 있어요. 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정리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체되어 있던 관계가 움직이는 카드라서 저는 이달 중반 이후에는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가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질 가능성을 높게 볼게요. 썸이라면 관계가 그냥 공적인 친분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좋아하는지도 애매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상대도 나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고 확인되는 장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나 대화이고요. 그 일을 계기로 관계 속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번에는 특정한 상대가 없는 솔로분들을 볼게요. 여기 팔원드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잘 모르는 공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호감부터 천천히 쌓이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관계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같은 회사나 같은 모임에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서로 대화를 몇 번 나누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어느 순간 개인적인 연락이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업무 때문에 한두 번 연락하던 사이가 일이 끝난 뒤에도 대화를 계속 한다거나 답장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서로 먼저 꺼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상대 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게 이전보다 훨씬 잘 보일 것 같아요. 평소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둘이 따로 점심을 먹자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할 수도 있고요. 퇴근이나 일정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완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물꼬가 트이면 연락이 며칠 사이에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자주 하면서 이 사람 은근히 내 스타일인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상대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호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솔로분들은 짝사랑으로 오래 머무는 모습보다 인간적인 호감에서 썸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가 있어요. 특히 중반 이후에 둘만의 연락이 시작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고백까지 바로 가는 사람도 일부 계실 수가 있지만 일단 이번 달 안에는 서로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는 단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빠른 분들은 월말쯤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일이 없어 보여도 중간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연애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이성이나 과거 인연 같은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도 이 카드가 한번 나왔잖아요. 같은 카드가 두 번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예상하지 못한 우연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게요. 특히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관계를 망친다기보다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애 후보로 들어오는 일이 더 강해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래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이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성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잘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기존 짝사랑 상대와 비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도 여러분들을 원래 그냥 공적인 관계로 생각하다가 어떤 우연한 일을 계기로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연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연락을 해오거나 우연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연애 흐름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과 대화가 잘 이어지고 있다면 과거 사람이 다시 나타나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 지금의 나와 더 잘 맞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분들에게도 주변 사람이 변수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실제 삼각관계가 고정되는 흐름은 강하지 않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접근해서 질투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도 결국 관계의 방향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연애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연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인연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짝사랑을 하거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킹컵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감정 자체는 꽤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상대가 여러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적인 관계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도였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킹컵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다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앞에서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 계속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은근히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조금 차갑게 대하면 괜히 기분이 신경 쓰이는데 또 그걸 바로 티내지는 않는 거죠. 짝사랑 상대라면 이번 달 후반에는 행동도 조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서 파란드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 횟수가 늘어나거나 둘이 따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면서 상대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챙겨준다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준다거나 사적인 고민까지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할 수가 있어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아직 미련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갑자기 연락해서 매달리는 타입보다는 충분히 생각한 뒤 움직이는 편이라 연락이 와도 상당히 차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화가 잘 이어지면 그제서야 예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짝사랑은 상대의 감정이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서 이성적인 관심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회 관계도 미련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락이나 대화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연애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 운명의 소레바퀴가 두 번이나 나오고
팔런드, 킹컵까지 있어서 저는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쪽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오니까 월말에는 한번 감정적으로 걸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앞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전부 끝난다는 의미로 보진 않을게요. 솔로분들은 공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사람이랑 실제로 개인 연락도 늘고 서로 호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생각보다 조심스럽다거나 바로 빠른 고백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 주변에 다른 이성이 보이거나 과거 연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내가 괜히 혼자 기대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킹컵까지 나온 흐름이라 상대 감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서로가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생기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커플분들은 앞에서 팔소드처럼 서로 참아왔던 문제가 월말에 한 번 다시 올라올 수가 있고요. 해결했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연락이나 대화는 가능하지만 바로 재회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은 남아있는데 예전 상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걸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전체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중반부터 연락과 접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로 호감을 확인해요. 다만 월말에는 이 관계를 실제 연애나 재회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소드가 마지막에 있어도 앞에 관계 흐름이 전부 끊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감정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한 번의 서운함이나 오해를 넘기는 과정이 다음 달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 이번 달 연애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3펜타클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학교, 공부, 프로젝트처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을 수가 있고요. 내일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지금은 현실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친한 사이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곳에서 자주 마주치거나 같이 일을 해야 하거나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게 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만 조금 차갑다거나 말투가 딱딱하다거나 사소한 문제로 한번 부딪힌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기분이 상하셨을 수가 있겠고요. 보조 오라클 카드들을 보면 이 세 장 카드가 같이 떴거든요. 이 세 장을 보면 지금의 어색한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나 서운함을 풀면서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다퉜거나 마음이 상했던 관계라면 그 일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어지는 카드까지 같이 봤을 때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연애 상대로 보일 정도로 인상이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드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냥 눈치만 보고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누군가 먼저 말을 걸거나 같이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연애운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달달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의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다시 맞춰보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바꿔놓는 일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조금 강하게 나왔어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대와 관련해서 갑자기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서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을 세게 한다거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참았던 걸 한 번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미 한번 다퉜던 사이라면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타워를 무조건 관계가 끝난다고 보진 않을게요. 오히려 지금까지 서로 오해하고 있던 게 한번 깨지는 사건에 더 가까워 보여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대가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더 딱딱하게 굴고 있었던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대화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분들은 특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연애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약간 피하고 싶거나 괜히 마주치기 싫은 사람으로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워가 나오면서 그 감정이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크게 말다툼을 한 뒤 오히려 서로 솔직해진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거나 상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에도 묘한 변화가 생겨요. 싫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났는데도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한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터닝 포인트는 편안한 사건보다는 한번 강하게 감정을 흔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건을 지나면서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 달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여기 컵 기사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 타워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계속 차갑고 까칠한 스타일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컵 기사가 나오니까 실제 모습은 조금 달라요. 겉으로는 말도 딱딱하고 감정 표현도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친해지고 나면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챙겨주는 것도 많고요. 평소에는 무심해 보이는데 마음이 생기면 은근히 표현을 많이 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본 모습하고 가까워진 뒤의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솔로분들은 이 상대를 이미 공적인 환경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직장, 학교, 모임이나 거래처처럼 자주 마주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별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유독 차갑게 굴어서 성격이 별로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분이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거나 감정을 들키는 걸 싫어해서 괜히 더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분위기도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지만 감정적인 이야기는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컵 기사라서 이 사람은 결국 감정이 생기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차갑게 굴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만 말투가 부드러워진다거나 사소한 걸 챙겨준다거나 먼저 연락을 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이분은 완전히 계산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생기면 상대를 좋게 보고 싶어 하고 관계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한 특징은 처음과 나중의 태도 차이예요. 처음에는 나를 싫어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한다면 이 카드에서 말하는 상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타워 이후에 컵 기사가 나온 만큼 두 사람 사이에 한 번 강한 사건이 있고 난 뒤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전차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상대방 쪽 행동력이 강해요.
앞에서 컵 기사가 나와서 마음은 꽤 부드럽고 호감도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차까지 나오니까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상대 쪽에서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초반에 여러분들과 한번 부딪히거나 오해가 풀린 뒤에 태도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필요한 말만 하던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굳이 여러분들 근처에 와서 대화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솔로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좋아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서로 한번 부딪힌 뒤 오히려 감정이 더 분명해졌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쉽게 맞춰주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호기심이나 호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할 것 같아요. 먼저 연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는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지 이런 작은 반응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차는 실제 이동도 있기 때문에 둘이 따로 어디를 가거나 퇴근 후에 같이 이동하거나 원래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보던 사이가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왜 바로 행동하지 못했냐고 보면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이전에 어색감이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괜히 다가갔다가 여러분들이 또 기분이 불편해할까봐 처음에는 조심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 안에는 상대 쪽에서 이 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실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이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남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번에는 현재 연애 중이거나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의 관계를 볼게요. 여기 컵 2번 카드거든요. 이건 일단 두 분 사이의 감정은 굉장히 좋아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태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끌리는 게 분명한 관계로 보여져요. 특히 썸인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셨을 수가 있는데 저는 상대 쪽 호감도 충분히 있다고 볼게요. 다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한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서 타워도 있었고 솔로 관계에서도 서로 한번 부딪힌 상대가 핵심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썸도 처음에는 신경전이 있었거나 서로 말투 때문에 한번 기분이 상했다거나 한쪽이 너무 차가워서 관계가 꼬였던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을 지나고 나서 상대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커플분들도 이번 달 초반에 싸움이 생기더라도 애정 자체가 식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감정이 크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한다거나 연락이 늦어진 걸 가지고 서운해하면서 감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로를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둘 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고 상대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에요. 썸이라면 이번 달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둘만 있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요. 서로에게만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가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갈등의 핵심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생기는 문제예요.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버티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 컵이 나온 만큼 관계 자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서로 마음이 있는 관계가 이번 달에 실제로 어디까지 발전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행맨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 이 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고백이나 화해가 빠르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행맨을 보니까 중간에 한번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확인했는데도 바로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썸이라면 분위기는 거의 연애 같은데 상대가 고백을 미루거나 여러분들이 확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커플분들은 싸운 뒤 화해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상대가 지금 당장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이나 일정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한다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관계를 티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은 느리지? 하고 답답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행맨을 관계가 끝나는 카드로 보지는 않을게요. 이 컵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감정은 분명한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지 정도였다가 잠깐 거리를 두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생각이 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빨리 확정하는 것보다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도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에 왜 그렇게 차갑게 행동했는지, 싸웠을 때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같은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중반에는 관계가 잠깐 멈춘 것처럼 보여도 감정은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솔로분들은 이번 달에 이 관계가 실제 연애 쪽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3원드 카드입니다. 저는 이 카드를 보니까 앞에서 잠깐 멈췄던 관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강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유난히 차갑게 행동하거나 한번 다퉜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풀리고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그냥 공적인 관계로만 계속 지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상대가 여러분들과 둘이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원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만 보던 사이였다면 퇴근 후에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일정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사적인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해하려고 만든 자리일 수도 있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서 감정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만드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카드라 상대도 이 관계를 한 번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연애관을 슬쩍 물어보면서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바로 연애 확정까지 간다기보다 서로가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단계가 먼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컵 기사, 전차, 컵 2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약해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심이었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이성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상당히 분명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분들은 이번 달 중후반부터 상대와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이 이어지고 실제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갑지 싶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의외로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이성이나 과거 인연 같은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교환 카드가 떴는데요. 이걸 보면 이번 달에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공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분들은 같은 직장이나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있어도 티를 내는 걸 조심할 수가 있어요. 괜히 소문이 나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둘 다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대가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딱딱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교환은 관계를 가볍게 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들과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정식으로 연애하는 쪽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이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타입이라기보다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관계에 집중하려는 성향이 강해 보여요. 다만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가 조금 신경을 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은근히 여러분들 행동을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과거 인연도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이번 달 핵심은 현재 가까워지고 있는 상대방 쪽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플분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만난 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라면 가족이나 장기적인 관계, 결혼처럼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변수는 다른 이성 자체보다 관계를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주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짝사랑을 하시거나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상대방이 이번 달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소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그동안 상대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은 이번 달에 드디어 상대가 확실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짝사랑 상대라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한다거나 둘만 있을 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아한다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 왜 차갑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을 오해했다.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나도 그때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거리를 뒀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오해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를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연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이별 이유나 예전에 싸웠던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소드 에이스가 애매하게 말을 돌리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금까지 헷갈렸던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짝사랑이라면 상대가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행동에서 훨씬 분명해질 수가 있고요. 재회라면 다시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환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장난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은 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말한다면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계속 떠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 끝날 때 여러분들의 연애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컵 기사 카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컵 기사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같은 카드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대의 감정 표현과 실제 접근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유 없이 차갑게 굴거나 서로 한번 크게 부딪혔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월말로 갈수록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쪽으로 흐름이 돌아와요.
솔로분들은 특히 이 사람이 그냥 화해만 하고 공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티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만드와 교황, 소드에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계도 많이 진행돼 있어요.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감정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이제는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번 달 후반에 실제 고백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가 직접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한번 만나보자는 식으로 관계를 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느린 분들도 그냥 애매한 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제안하면서 다음 달 초에는 연애 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커플분들은 중간에 한번 관계가 멈추거나 서로 생각할 시간이 생겨도 결국 상대가 먼저 분위기를 풀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만나자고 하거나 평소보다 다정하게 표현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소드 에이스에서 대화를 하고 난 뒤 컵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재회를 제안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던 관계가 한번 크게 흔들린 뒤 오히려 솔직해지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호감이 드러나면서 연애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에요. 특히 월 말로 갈수록 상대 쪽 표현이 확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과 실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4번을 뽑으신 분들 이번 달 연애운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컵 3번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최근에 혼자 조용히 지내기만 하셨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을 수가 있고요. 친구나 지인, 직장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가볍게 모임에 나가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연애가 막혀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거나 최근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 연애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거나 만나자는 이야기가 가볍게 나오고 있거나 상대가 은근히 여러분들을 챙기는 식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 오라클 카드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사람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아무나 붙잡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카드가 있어서 예전에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관계를 놓아야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하는 사람을 계속 알아볼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번 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는 말만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길게 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로분들은 특히 최근에 연락을 시작한 사람이나 먼저 다가오는 사람 중 한 명이 이번 달 핵심 인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하고 가볍게 만나는 관계였는데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연애운의 출발점은 새로운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접점이 생긴 사람 중에서 누가 실제 연애로 발전할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 달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바꿔놓는 일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데스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컵 3번이 먼저 나와서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데스가 나오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실하게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식고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달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가 계속 애매하게 굴거나 연락은 하는데 실제로 만나려는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관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상보다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하고 연애할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좀 다르네 하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데스는 감정의 큰 전환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예전의 연애 기준 자체가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적인 조건이나 첫인상에 많이 끌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나한테 시간을 쓰고 연락을 이어가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훨씬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커플이나 썸 관계에서도 오래 반복되던 방식이 한번 끝날 수가 있어요. 계속 애매하게 만나고 있던 사이면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오거나 반복되던 갈등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의 터닝 포인트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관계를 정리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완드 시종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좀 밝고 가벼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겁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생기면 먼저 말을 걸거나 연락을 만들어가는 편일 수가 있어요. 나이 자체가 실제로 조금 어릴 수도 있고요. 꼭 연하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젊거나 장난기가 있고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분들은 지금 이미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점점 메시지가 길어진다거나 상대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뭐 하고 있는지 자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또 본인이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거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할 이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이나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고 들어오는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궁금해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게 꼭 가벼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감정이 시작 단계라서 본인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외적인 분위기도 좀 캐주얼하거나 활동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취미가 분명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장을 잘해주면 그 다음부터 연락을 더 자주 하고요. 만나자는 이야기도 너무 무겁게 꺼내기보다 밥 먹을래? 근처에 갈 건데 볼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냥 친근한 사람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연락과 만남이 반복될수록 상대의 호감이 생각보다 분명하다는 걸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핵심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한 특징은 먼저 말을 걸고 관계에 활기를 넣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소드 시종 카드입니다. 앞에서 완드 시종이 나와서 상대가 가볍게라도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드 시종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심심해서 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연애할 생각은 있는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대화 속에서 조금씩 확인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SNS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뭘 올리는지 잘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의외로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드 시종은 상대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없으면 계속 장난스럽게 대하거나 친구 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속내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원래 연락을 잘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드 시종하고 소드 시종이 연달아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시종 카드가 2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아직 초반이고 서로 탐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가 계속 말을 걸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호감도 있어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거나 예상보다 재미있고 편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의 관심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 고백이나 관계 확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초중반에는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많아지고 연락이 조금 더 자주 오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를 은근히 신경 쓰는 모습으로 먼저 마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자, 이번에는 현재 애인이 있으시거나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완드킹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상대방 쪽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요. 두 사람 중에서는 상대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고요. 만나고 싶으면 먼저 약속을 잡고 기분이 좋으면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자기 일이 바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확실하게 자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 방식 위주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썸 관계라면 상대가 먼저 다가왔는데도 막상 관계를 확정하는 순간에는 자기 속도대로 가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연락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만나면 분위기도 좋은데 본인이 바쁜 날에는 연락이 확 줄어드는 식으로요. 커플분들은 상대의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한 걸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고 할 수가 있고요. 서로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 누가 더 많이 맞춰주느냐 같은 문제로 은근한 기싸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완드킹은 마음이 식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감정이 강하고 관계를 자기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오고 싶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하고 친하게 연락하는 걸 알게 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썸이라면 상대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을 빼앗기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려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갈등의 핵심은 애정 부족보다 둘 다 자기 방식이 있어서 생기는 힘겨루기예요. 그런데 상대 쪽 행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싸웠다고 오래 방치하기보다는 결국에 상대 쪽에서 다시 만나거나 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힘겨루기가 있는 관계가 이번 달에 어디까지 발전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4완드 카드입니다. 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앞에서 완드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려는 행동까지 할 가능성을 높게 볼게요. 썸인 분들은 이번 달에 고백이나 관계 정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관계라면 어느 순간 상대가 우리 이제 사귀어보자,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보자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둘만의 특별한 약속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잠깐 보는 것보다 시간을 길게 잡아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분위기 좋은 곳에 가거나 주말을 같이 보내는 식으로요. 커플분들은 관계가 다시 안정되는 흐름이 강해요. 중간에 자존심 때문에 부딪힌 일이 있어도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분위기를 풀면서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서로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기념일이나 모임 같은 이벤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여행이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가능해요. 다완드는 함께 있는 공간과 안정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집에 놀러 간다거나 오래 같이 머무는 시간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썸은 특히 여기서 관계가 확실하게 한 단계 넘어가요. 앞에서 시존 카드들이 계속 나와서 초반에는 서로 연락하고 알아가는 느낌이 강했는데 완드킹과 4완드까지 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 정도면 상대가 여러분들을 그냥 연락하는 사람 중 하나로 두기보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기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둘만의 제대로 된 데이트나 관계 확정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커플은 관계가 다시 안정되고 썸은 실제 연애 시작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상대가 없는 솔로분들도 한번 볼게요. 여기 4소드 카드가 보입니다. 솔로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을 여러 명 만나러 다니는 모습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을 많이 하고 분위기도 빠르게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잠깐 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연락이 굉장히 잘 되다가 상대가 바빠서 조금 조용해진다거나 한번 데이트를 한 뒤 다음 약속까지 살짝 시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식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앞에서 4완드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관계의 가능성 자체는 살아있어요. 이 4소드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올라온 흐름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가까워요. 상대도 여러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상대가 다가오니까 그냥 연락을 받아주다가 이 시간이 생기면서 내가 이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고 있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쉬는 기간 이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락이 며칠 줄었다가 상대가 다시 먼저 연락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만남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분들은 연락이 잠깐 줄었다고 바로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상대 쪽 관심과 행동이 이미 충분히 들어왔거든요. 이번 달 안에 연애로 확정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초중반에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잠깐 속도를 조절하고 월말에 다시 관계가 붙으면서 연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다가오는 한 사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달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이성이나 과거 인연 같은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데빌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두 사람 사이의 끌림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연락을 자꾸 기다리게 되고 만나고 나면 또 보고 싶고 괜히 상대 SNS나 반응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식으로 감정이 빠르게 깊어질 수가 있어요. 스킨십이나 외적인 끌림도 꽤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데빌은 관계의 다른 변수가 끼어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거든요. 상대가 아직 과거 사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거나 여러분들이 예전 사람과 비교하면서 현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상대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질투할 수도 있고요. 다만 실제로 상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한다고 보이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카드에서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대가 연락을 많이 하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이 사람과 미래까지 상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 역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끌려서 관계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완드킹과 사완드가 나온 만큼 실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은데, 데빌 때문에 초반에 소유욕이나 질투가 강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커플분들은 상대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왜 답장이 늦었는지 같은 걸 가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썸이나 솔로분들은 아직 정식 연애도 아닌데 서로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걸 신경 쓰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연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번 달 변수는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너무 강하게 붙기 때문에 생기는 변수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짝사랑을 하시거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이번 달에 실제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심판 카드입니다. 자, 재접촉이나 관계 회복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특히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상대가 여러분들과 있었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자기 생활에 집중했더라도 어느 순간 예전에 같이 했던 일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은 그냥 생각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실제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나 가벼운 질문처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가 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 예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끝났는지,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을지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짝사랑 분들에게도 좋은 흐름이에요. 상대가 여러분들을 그냥 친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달 어떤 계기를 통해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잠깐 연락을 줄이거나 다른 이성과 잘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상대가 자기 감정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앞에서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까지 나오니까 결국 상대가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을 다시 해보거나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회 관계라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보다 재회 가능성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요. 짝사랑은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관계가 상호 호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 끝날 때 여러분들의 연애가 실제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완드 기사 카드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월말에는 움직임이 강해요. 처음에 컵 3번에서는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연락을 하는 정도였는데 데스를 지나면서 관계가 정리가 되고 완드 시종과 소드 시종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완드킹 4완드까지 오면서 실제 관계 확정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마지막에 완드 기사까지 나오니까 저는 상대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볼게요. 솔로분들은 특히 최근에 연락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월말쯤 더 확실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만나자고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이제는 그냥 연락만 하는 사이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실제 연애 시작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4완드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나 관계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볼게요. 다만 완드 기사는 속도가 빠른 만큼 관계가 확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초반부터 만남도 잦고 연락도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뷔에서 봤던 질투나 집착도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커플분들은 한동안 조금 늘어졌던 관계가 다시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상대가 먼저 데이트를 잡거나 여행, 외출처럼 움직이는 계획을 만들면서 관계 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심판 다음에 완득이사이기 때문에 연락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러 오거나 만나자는 제안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뒤 다시 재회하자는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한 관계를 선택하고 월말에는 실제 연애나 재회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달이에요. 특히 상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약속을 잡고 시간을 쓰기 시작한다면 이 관계는 이미 연애 쪽으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